안녕하십니까. 여의특보의 김민수 앵커입니다. 여의는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록입니다. 선생님의 뜻을 현재에서 실현하기 위해 강모아 김민수 안예빈 기자가 20주년을 맞이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투쟁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취재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극심해져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네, 독립운동가분들이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시와 그로 인한 식민통제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임시의정을 창설하였고 다음 날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김구 선생님은 작은 힘이나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태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청하셨습니다. 임시정부 내용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김구 선생님의 국내외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고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무국장은 지금의 경찰청장으로 당시 경무국이 맡은 일은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 사람들을 지키고 스파이를 찾아내 설득하거나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김구 선생님은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의 직책을 맡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며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국무령으로 활동할 당시에 쓰신 자서전이 바로 백범일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김구 선생님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인 최준례 여사가 상하이에서 돌아가신 후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강낙원 여사는 독립을 위해 일하는 아들이 자식들을 돌보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셨기에 강낙원 여사는 두 손자 인가신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국에 홀려 남게 된 김구 선생님은 독립을 위해 일본과 싸우다 죽겠다고 결심하셨고 국무령으로 활동하실 당시에 백범일지를 쓰시게 됩니다. 그렇게 두 아들에게 유서의 글을 남기신 것이 백범일지의 상권이고 학원은 이봉창, 윤봉길 위사의 의거 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투하며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남기는 유서 형식의 집필하신 것이 바로 백범일지의 학원입니다. 백범일지가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백범일지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되었으며 백범일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거나 과거에 읽어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고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 도전해본 것이 어떨까요? 여의뉴스 특보 강모아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독립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고 국내에서 지원되던 독립운동 자금도 일본의 감시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김구 선생님은 1931년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인애국단의 대표 인물이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업적은 무엇이 있나요?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아쉽게도 폭탄은 빗나갔고 화력도 약한 탓에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전쟁 승리 기념식장에 물통 모양 폭탄을 던졌고 도시락 모양 폭탄은 발밑으로 떨어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통 모양 폭탄을 던짐과 동시에 체포되어 도시락 모양 폭탄은 사용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고 일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하였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제와 싸우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과 더불어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한국인이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어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 일제와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의특보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현상금으로 중국 은화 60만 원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355억 원의 큰 금액인데요. 일본이 현상금까지 걸며 추적하자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김구 선생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안예빈 특파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예빈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충칭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중국 내륙으로의 긴 이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광저우, 치장을 거쳐 1937년 마침내 충칭에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을 위한 노력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우리 민족을 일본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동지라 생각하고 충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곳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오랜 피난 생활로 인해 흐트러진 정부의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여러 색은 독립운동 세력을 의미합니다. 같은 색은 독립운동에 대해 서로 같은 뜻을 갖고 있었고 그와 다른 색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임시정부를 재편한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 세력을 모두 모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정부를 실현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님을 주석으로 운영되며 독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1940년 김구 선생님은 장제스를 만나 한국 광복군 창설 계획을 전달했고 중국의 협조와 미주, 하와이 동포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군대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총사령 지청천, 제1지대장 김원봉, 제2지대장 이범석, 즉 3지대장 김학규를 중심으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사격술, 폭파술, 암호 번역 등의 훈련을 받았으며 정보 수집, 첩보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 1945년 2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이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실제 공동작전을 펼치며 독립을 위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대일성정 성명서입니다.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시아를 제조하는 가장 유효 수단이 되기 때문에 축심국에 대하여 선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축심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 3국의 동맹벽에 속했던 나라를 뜻합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림 속 두 인물은 바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와 김구 선생님입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 장제스를 찾아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을 설득하여 연합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은 미국의 특수부대인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한국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킨다는 국내 진입작전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대일항전을 전개하고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한 것은 그것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자주적으로 쟁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칭에서 안예빈 특파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을 포함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백범지기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 소식은 백범 김구 기념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특보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